안녕하세요. 저는 한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한세희입니다. 이화여대 의예과에 26학번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고 여기는 지금 제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는데요. 우선 저는 이 하우스 1인실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유닛으로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방을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가 책상, 여기가 침대, 그리고 여기가 옷장. 1인실로 쓰기에는 굉장히 안락하고 좋은 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 OOTD를 설명을 드리자면 단정한 새내기 룩을 입어보려고 이런 식으로 했고요. 색도 비슷한 음료수를 가지고 다닐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준비하고 수업 들으러 가볼게요. 안녕. 지금 ECC에 왔고요. 이대에 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건물인데 엄청 크고 편의시설이나 그런 것들 많아서 되게 자주 오고 건물이나 그런 데 빨리 움직일 때 많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여기 보통 투어하러 오시는 분들도 제일 먼저 들리는 공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ECC 돌계단이고 과대 언니랑 같이 있습니다. 안에 이제 이화 상점 같은 기념품 샵이랑 편의점 같은 것들도 많고 누워서 조금 쉴 수 있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인견마루라는 데고 ECC 건물 안에 있습니다. 공강 때 여기 주로 누워있으러 오고 지금은 동기들이랑 간단히 먹으러 왔습니다. 누우러 가겠습니다. 너도 인사할래? 저는 이제 학교를 갈 건데 학교를 가기 전에 제 가방 속에 뭐가 들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켰는데 저는 맥북을 들고 다닙니다. 저희 학교는 사이버 캠퍼스라고 자동 출결도 거기서 하는 경우가 있고 과제나 수업 중에 뭐 쓸 때 키보드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맥북을 들고 다니고 안경을 들고 다닙니다.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기도 해서 강의실 뒤편에 앉거나 갑자기 영화를 보러 가는 상황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안경을 들고 다니고 그다음은 이제 저희 파우치인데요. 첫 번째로 핀을 들고 다닙니다. 항상. 제가 앞머리가 가끔 귀찮아질 때도 있고 고등학생 시절부터 핀을 꽂고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항상 핀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들고 다닙니다. 그 다음은 빗이고 그 다음은 제가 주로 필기를 하거나 볼펜을 쓸 일은 없긴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일단 볼펜은 하나 들고 다니고 이제 10,000원짜리를 들고 다니는데 현금으로 길거리에 호빵이나 호떡, 붕어빵 같은 걸 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때문에 현금을 10,000원짜리를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핸드크림인데 손도 건조해서 핸드크림을 수시로 제 꿀팁을 드리자면 저는 앞머리가 정전기가 나거나 아니면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부시시해질 때 저는 핸드크림을 손에 바르고 앞머리를 조금 정돈하면은 진정되고 되게 이쁘게 모양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핸드크림을 항상 들고 다닙니다. 제 틴트. 마지막은 가끔 입이 텁텁해질 때나 이를 닦을 시간이 없을 때 리스테린 작은 가글을 들고 다녀서 해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은 음료수 항상 들고 다니는데 통학을 할 때 저는 빨리 가는 걸 좋아해서 환승을 2번 해서 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항상 힘들 때 포카리 스웨트를 구매해서 항상 가방에 이상하게 포카리 스웨트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가방으로 뭘 들고 다니는지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럼 학교를 다시 가보겠습니다.
지금 수업 끝나고 오늘은 집에서 자려고 집에 왔는데 제가 작년부터 7월에 반수를 시작했었는데 제가 반수를 시작하기 전까지 공부를 아예 안 했던 상태로 반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수험 생활 동안 시간 관리와 컨디션 관리 이 두 가지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서 제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꿀팁들을 공유하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각 과목을 공부할 때 특정 시간 이후에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를 아마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스톱워치로 체크해서 그 시간을 넘기면 더 공부하기보다는 다른 과목으로 바꿔서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고 힘들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팁을 더 드리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현역 당시에 원하는 점수를 못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과목을 편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재수할 때만큼은 과목을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하는 것을 제 목표로 삼았습니다. 매일 과목별로 최소한 이만큼은 공부해두자 라는 선을 세우고 특정 과목만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물론 모의고사나 특정 과목을 공부한 후에 그 과목에 부족함을 느끼면 공부 시간을 더 추가해서 할당하려 했지만 과목 간의 밸런스가 너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추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컨디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만약 본인이 신체적으로 힘들어서 공부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바로 병원에 가서 그 아픈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병원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참다 보면은 나중에는 훨씬 더 아프고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약을 드시고 얼른 낫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정신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스스로 저에게 쉼을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스스로 기분 전환을 해서 우울하거나 힘든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수험생들에게 국어라는 과목 이미지가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성적이 가장 덜 오르는 과목으로 아마 이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문학 같은 경우 저는 글을 읽는 연습에 시간을 조금 들였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틀이 잡히기 때문에 비문학 문제가 크게 어렵게 나와도 8분, 9분 내에 끊겼던 것 같아요. 1문단에 나온 내용을 머릿속에 최대한 저장하고 심화의 개념 정의 같은 것들을 머릿속에 암기를 해서 다른 문장과 연관시킬 때 그걸 계속 인지하면서 내려가려고 노력했어요. 비문학 같은 경우 글을 잘 읽으면은 문제 푸는 시간이 확연히 줄기 때문에 자신만의 글을 잘 읽어갈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학의 경우 EBS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EBS 연계로 나오는 그 몇 작품을 사전에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은 문학이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풀면서 스스로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제나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시공간 배경을 잘 확인하지 못해서 문제를 풀 때 시공간 배경에 네모를 치거나 동그라미 치는 습관을 계속해서 들여서 실제로 수능날 그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도 긴장하지 않고 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언매를 선택했고 문법 같은 경우는 개념을 여러 번 보려 했고 매체를 어려워했어서 점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매만 수록된 문제집을 사서 매일 한 세트에서 두 세트씩 시간을 재서 풀려고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매주 목요일 수능 국어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한수 모의고사를 푸는 연습을 들었고 실제로 수능 전주까지 그렇게 연습했었는데 그 다음 주 똑같은 목요일 시간에 수능장에 들어가 보니 해감상 난이도가 비슷해서 실제로 긴장 없이 국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EBS 연계율도 비슷하고 EBS 연계된 문제가 나왔을 때 그에 따른 문제 스타일도 저는 비슷하다고 느꼈어서 많은 수험생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어라는 과목이 처음에 점수가 안 올라서 되게 부담스럽고 풀기 싫은 과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5일장이 이제 날짜별로 수록돼 있어서 별로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독서실에 갔을 때 국어에 대한 감을 길러주고 머리를 전반적으로 국어적으로 좀 풀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5일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EBS 연계 작품이 많이 있어서 문제를 풀다가 틀리는 문제가 있거나 질문을 뭐라는 잘 모르겠다 하면은 답지도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EBS 연계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국어 과목이 수능 1교시이기 때문에 이 과목을 못 보거나 긴장을 하게 되면 다음 과목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어 문제집에 대한 추천, 비문학, 문학 선택 과목에 따른 팁들이 이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맘때쯤 과연 제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매번 하면서 수험생활을 보냈던 것 같은데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매번 공부하는 대로 꾸준히 공부하게 되면은 내년 이맘때쯤에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서 행복한 캠퍼스 라이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